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0회 제주포럼 제주도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에 제안하는 지역혁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제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지영 사무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는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제주 지역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자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역 안내를 잠깐 한 번 더 드리면요. 지금 리시버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어는 7번, 영어는 8번으로 채널을 맞추셔서 동시 통역을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제주특별자치도와 SK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난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의 제도화가 어떤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서 많은 내빈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내빈분들, 주요 내빈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이남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김미영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가톨릭대학교 라준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 세션 패널로 참석해 주실 분들인데요.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죠. 주식회사 모어덴 최희연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일베홈터의 오영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저희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계신 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정순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저희 제주 지역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국 사회적 기업 협의회 고진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경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재단법인 한국사회연대기금의 김현대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면정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어렵게 자리해 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빈분들의 기념사진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어서 본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주요 내빈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자리를 빛내주실 내빈분들의 사진 촬영이 끝났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오형훈 도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제주 포럼이 올해로 20번째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참가자들이 제주 포럼을 찾아줬고 또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오늘 사회적 가치연구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처음 있는 일인데요. 많은 분들에겐 제주 포럼의 성격과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는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인 SDG 정책을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까 고민해 오다가 원래 2월 달에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 2040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전략 실천 과제를 도출해내고 그 지표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 2035 탄소 중립 정책이는 AI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같은 맥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하게 할까 하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게 할까, 사회 문제 해결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갈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석권 대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4월 1일 날 제주특별자치도와 SK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손을 맞잡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션이 마련된 점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도의회 이남근 의원님과 또 우리 발제자 또 토론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고진석 대표님 늘 감사드리고요. 이경미 대표님과 또 제주 주민이 되어주신 김현대 대표님도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센터장님과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는 지난 2023년에 처음으로 사회성과 인센티브와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했고, 그리고 SPC를 처음으로 실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계산을 해봤더니 8개 사회적 기업이 대략 12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베움터의 오영순 대표도 와 계신데 8억 3천만 원인가요? 얼마죠? 3억 8천만 원. 9천이에요? 1,000만 원 깎았다가 지금 대단히 항의를 하고 계십니다. 오애순이 아니고 오영순 대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 사회적 가치로 환산해 보면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얼마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SDG나 이런 게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민간 차원이 민간 중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역할을 하고, 또 오늘 토론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그런 아이디어에 저희 도정에서도 주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걸음걸음 한 걸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따뜻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지혜를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켜켜이 쌓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주 포럼이 진행되는 내일까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제주에서 또 좋은 추억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주시는 여러분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비가 제주를 더욱더 튼튼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 제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또 지원 아끼지 않는 도지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원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나석권입니다. 워낙 도지사님께서 오늘 이 모임의 취지를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될 주제가 사회 성과 인센티브, 영어로는 Social Progress Credit, 줄여서 이제 SP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축사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사회 문제가 너무 커지고 있는데 이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찾은 방법이 바로 사회성과 인센티브, 줄여서 사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SPC라고도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문제 또는 사회 개선 노력을 정확하게 하면 숫자로 측정해 보자 하는 거고요. 측정이 되면 그에 맞게 잘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잘하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이렇게 주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측정과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결합해서 보다 많은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자라는 제도가 바로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런 주제가 왜 이 제주 포럼 올해 20째 해가 된 이 제주 포럼의 주제가 되게 됐느냐, 그 말씀은 바로 이 제주도에서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이남근 의원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정신을 조례로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원도 이런 세션을 만들게 되었고 이 주제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서 새삼 도내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또 꼭 이 말씀은 들어달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인데 그게 주연 배우가 누구냐 그러면 크리스토프 리브라는 아주 잘생긴 남자 같은 슈퍼맨이 있었죠. 이분이 한때 잘 나가다가 말 타는 걸 너무 좋아하다가 낙마 사고로 인해서 전신 마비가 됐습니다. 계속 이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어느 순간 희망의 꿈을 안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전신마비가 됐으니까요. At first it was impossible. 모든 게 불가능했다. 근데 now then 이제 it became indispensable. 꼭 필수적인 게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impossible 한 것이 어느 순간 indispensable, 필수적인 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게 지금 현재는 어쩌면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임파서블한 대상일 수도 있긴 있는데 오늘 이 장을 기하로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임파서블한 SPC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석권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저희 제주도의 조례 제정에 많은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 대선 전국이라서 초대를 안 해주셨으면 아마 이 대학변 밑에서 지나가는 차에 인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저로서는 대단히 행운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도의회 의원 연구 단체인 사회적 경제 포럼 대표위원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제주 사회적 경제 포럼은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원 연구 단체로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 및 단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의원 연구 단체의 활동의 결과물로 2024년도에 제가 대표 발의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 운영 지원 조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연구원 관계자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셨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사회적 기업협의회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세미나와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도 뜻깊었지만 올해 초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분 대상으로 선정돼서 의미가 상당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도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이 개최되게 돼서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아까 이석을 하셨지만 우리 오영훈 지사님 그리고 사회적 가치연구원의 나석권 대표이사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임현정 센터장님을 그리고 소상공인 관계자 여러분 우리 정순 과장님도 비롯한 정순 과장님보다 우리 김영 국장님이 더 우회시죠. 김영 국장 우리 관계자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제와 사례 발표 토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혁신하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성과 인센티브 확산을 응원하러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 펀드레이징 협회의 마사타카 우오 회장님을 모시고 일본 현지에서 추진 중인 성과 비례 보상 사업 사례와 그 의미에 관하여 키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펀드레이징 협회는 일본 전국 규모의 기부 문화 및 임팩트 투자 촉진 기관입니다. 우오 회장님은 오늘 함께 자리는 못 해주셨고요.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같이 자리를 해주셨거든요. 함께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Mr. Woo, you may begin, please.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this great event in Jeju Forum. And I'm sorry that I cannot be there in person, but I'm so excited to see the faces of my old friend and the new ones. I'm very happy to see you all. Thank you so much. So today, I would like to share the story of Japan briefly. And firstly, I would like to share the situation of Japan, what kind of things are happening in our society. And secondly, I'd like to share the collective work between CSES Korea and the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This is a really great, impactful action happening in Japan right now. And lastly, I want to share next steps, looking forward toward the future. So these three things I do cover. My name is Masataka O, once again, the Chief Executive of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And as moderator said, I'm a Japan advisor to ABPN, and also I'm an ambassador to GSG Impact. GSG Impact is global movement in which they promote impact investment in the world. So this is me.
And just briefly, I'd like to introduce what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is. Historically speaking, we started from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 and certification to fundrais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is is a certified fundraiser program on the top. And now in Japan, there are roughly 1,600 certified fundraisers working in the social sector. All of them are working with us. To promote philanthropy, we started giving December campaign in 2015, together with more than 1,000 companies, universities, and government, etc. This is the awareness campaign happening in December. And furthermore, we provide a philanthropic education to young generation, and also we set up a Bequest nationwide network. We promote legacy giving in a society, and also we launched high net worth philanthropy platform. So we are pretty much the nationwide network to incubate new initiative in a society to promote impact investment, impact philanthropy, etc. So in addition to this, for example, Impact Management Initiative (SIMI) was established a couple of years ago to promote impact investment, impact measurement, and management. And we have a global network too with ABPN and GSC. This is Japan Fundraising Association. Because I do so many things, my wife always claim me that I'm something like a hyperactive disorder guy. But anyway, I really want to work together with various people to make collective impact. So now I'd like to share a little bit more about the Japan context. I'd like to share good news of Japan and bad news of Japan. I want to start from bad news. So it may be happening in Korea too. We're facing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Historically speaking, especially recent 100 years, Japan's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dramatically, and it reached to 127 millions in 2004, but it's reducing, and now 2024 it reached to 124, and the prediction says that in 2100 it will reduce to 47 million. And aging society rapidly growing. It's age seniors is just 19% in 2004 to 29% right now, and the population of aging seniors will reach to 40% in 2010. So it's a very severe situation right now. And if we look at young generation, they are also suffering from the current situation. For example, unfortunately, 10 teens commit suicide every week. And 43% of youth feel isolated in Japan. And only 15% of teens believe Japan will become better. So this is the real situation of Japan, and we need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se are the bad news from Japan. But we have also good news from us. First good news is impact investment is growing. Impact investment is investment which look at both social impact and financial impact. And as you see, when we firstly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for impact investment, it was just 34 billion yen. It is something like 340 billion Korean won, I think. But now, as you see, it's reached to
17 trillion yen. This is the 170 trillion Korean won, I think. It'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last 10 years. Good trend. So many people start to think that the private capital should play more role to overcome these social issues. Also, the financial sector changes. For example, the mindset of the CEOs and president of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s drastically changed. A couple of years ago, we launched Japan Impact-Driven Financing Initiatives, and the CEOs and president of the major banks and investment fund signed the code of conduct of this initiative, and it reached now 64, and it's growing. And also, mindset of non-profit sector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have also been shifting. We unlocked dormant bank account, and now we provide grant and investment to more than 1,000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and all of them are required to do impact management with this grant and investment, so that now the mindset of social entrepreneurs also changing. They are looking at outcomes and impact. This is a background of our situation. However, another challenge coming up is that, okay, good thing is that many people start to say that, okay, outcome is important, impact important. However, next challenge is that someone needs to appreciate the effort of measuring impact. Someone needs to provide additional capital to accelerate innovation once impact and outcome are measured, right? But those kind of support was not there in Japan. Then, thanks to the leadership of CSCS Korea, we launched First Outcome Fund for IMM with CSCS. This launch event was covered by major TV program in Japan too. And the key concept is something like this. This is a 3-year outcome-based funding cycle. Originally, the idea and a budget coming from CSCS, and we created a platform where key stakeholders in Japan join together, and we provide capital to social enterprises and provide hands-on support of impact management. And once they create outcomes, we provide additional incentive grant to them. This is a 3-year cycle to make to maximize impact of these organizations. Then, as you see on this slide, this platform is playing a catalytic role for better society. Firstly, measuring impact, and secondly, managing impact. It means improving the impact and incentivizing impact. Those 3 things happen on this platform. And one important side effect of this platform is that, for example, the Japanese government,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llowed this initiative. Last month in April, the Parliament of Japan adopted the revising of JICA law. JICA is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hich is the similar of COICA. And the Parliament decided to revise JICA law to make JICA possible to enhance outcome-based financing. This JICA law's revision is first in 16 years. So these kind of change side effect could be observed in Japan already. And in this CSCS SPC model in Japan, we support 4 organizations
for social entrepreneurs. One is the community nurse company. They are looking at community and well-being. And the other organization, Kizuki, is doing disability and digital. And Live Korea help provide housing support for single mothers. And Starbuy is dealing with the bullying in schools and digital apps. Those companies are really innovative to make great impact happen. And together with CSCS Korea, we're accelerating the process to make great things happen. So one of the example is community nurse company. And this is interesting, the company which provide a unique model. They provide a community nurse program. So as you can imagine, in the rural area, if senior, for example, become sickness, they're gonna go to hospital to be taken care of, right? But before they get sick, they also need to be cared to prevent their illness. So community nurse concept is that we don't have to rely on the real nurse. We can make, for example, firefighters, we can make community organizers to become community nurse. And we ask community nurses play important role to, for example, connecting people or, pre-diagnosis the situation of the senior people in rural area, or sometimes to bring the seniors to the hospital. So this kind of a really interesting outreaching model. So even the salesperson of insurance company can visit houses of remote area and play community nurse role to improve the well-being of isolated seniors. So those programs are supported by CSCS and the JAFRA collaboration program. This is my last slide. I want to share looking towards the future. I think this SPC model, in no-language outcome-based funding model, is truly impactful because it's not only just accelerating the practice to maximize impact, we can share knowledges of outcomes of these practices. And we see that there are a lot of commonalities of soci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f we can share those kind of outcome data and knowledge among these countries, we can collectively make great things happen in this region. I really want to collaborate and work more with leaders in Korea to help vulnerable people in our countrie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그리고 일본과 제주의 상황들이 또 비슷한 점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뭐 CNC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에서도 꼭 필요한 모델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성과에 대한 그런 민간의 자본이 많이 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이제 다음 순서는 이어서 사회적 가치 연구원 SPC 확산팀의 유미연 팀장님 모시고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화 확장 필요성을 주제로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유미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이 제도화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기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기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8년 SK에서 설립한 비영리 연구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설계했고요. 그걸 지금 현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과 그리고 사회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도 저희가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큰 동력을 얻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이 제도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한 만큼 보상하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 만큼 보상을 해준다면 동기와 관계없이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회 문제 해결에 들어오지 않을까,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더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출발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명한 학자죠. 피터 드러커. 이분의 말을 좀 빌리자면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사회적 가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수치화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화가 중요한 건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도, 투자도, 어쩌면 의사소통도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치화된 사회적 가치는 조직 내부의 전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외부와 신뢰 기반의 의사소통에도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측정은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큰 두 축이 있어요. 화폐적 측정 그리고 그에 비례한 성과 비례 보상. 이 두 축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측정을 통해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개선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 방향을 파악해서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이 보상을 통해서는 이 조직들이, 기업들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보완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기업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적인 변화는 결국 그 외부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데까지 이어져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왼쪽 그림은 저희가 보기에 그 획일적인 정액 지원금 같은 경우에 정액 지원은 아무래도 어떤 혁신이나 조직의 성과, 증대를 위한 유인이 조금 약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창출한 가치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과만큼 그렇게 수익이 따라오는 구조,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지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측정할까? 어떤 걸 사회성과라고 볼까? 저희는 크게 4가지로 사회성과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일단 여기 분홍색 부분이 보시면 제품 서비스 관련된 사회성과,
두 번째로는 이 고용을 통해서 창출하는 사회 성과, 세 번째는 이 사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성과,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생하는 사회 성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저희 원칙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업 미션에 부합하는 성과에 한해서만 저희는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부라던가 일시적인 활동은 저희 성과 측정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이 실제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력이나 투자 같은 중간 단계의 성과가 아니라 아웃컴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있고요. 또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뭐 지원금이라던가 같은 경우들은 중복 방지를 위해서 저희 성과 측정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있을 때에 한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걸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는요, 그 기업이 기업 내부에 경영 전략을 수립하거나 내지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저희는 스스로 측정에 참여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본인 스스로 비즈니스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요. 또한 저희는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는 연도별로 어떻게 성과가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비교 검토할 수 있고요. 때로는 조직 간에도 비교가 가능해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또 자체적으로 하고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간단히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2015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매년 저희는 참여 기업을 선발했고 지금 현재 10기까지 뽑아서 운영 중이고 누적 기업 참여 수는 468개 이렇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그 참여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 성과는 지난 10년간이죠. 4,956억 원이고요. 이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급한 인센티브는 715억 원에 이릅니다. 뭐 이런 숫자 말고도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이 제도에 들어와서 기업들이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을까를 사례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포이엔이라는 기업은요, 그 친환경 비료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받고 그 비용으로 그 환경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권 거래 가능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토닥토닥이라는 기업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매입했고 그를 통해서 공간 임대료도 줄이고 대신 추가 상담을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내부의 변화들도 있었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지원 제도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인센티브든 사회성과 창출액이든 공식력 있고 객관적으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서는 경영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외부 투자 유치를 받거나 내지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 참여 기업들의 조사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이게 저희가 측정 자체가 또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표준화된 측정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기업 스스로 비즈니스 전략을 재정립하고 재정비하고 또 SV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하게 되는 경우들도 저희가 사례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 기업 내부의 변화만 도움이 되었느냐, 또 그 외적으로도 의미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화된 성과를 가지고 뭐 경영 관리라던가 아니면 성과 홍보 내지는 뭐 공공기관 평가라던가 정부기관 대응에서도 저희 그 자료를 토대로 성과값을 토대로 해서 외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거 도대체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할까?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주로 이제 인건비로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업을 위한 유무형 자산 취득에도 많이 사용하신 걸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 기업의 성장과 직결된 그런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저희가 좋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 학계에서도 인정받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으로 이제 나온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세계적인 학술지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 저희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그 기업들의 사회 성과를 증가시키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논문으로 나왔고 국제 학술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세계경제 포럼 WEF에서도 그 저희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사회혁신을 하는 사회혁신 전략의 우수 사례다라고 하면서 주목해 주었고, 그리고 또 이 저희가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또 성과 비례해서 보상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 구조가 재무 성과와 사회 성과를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저희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아무래도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EBPM의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이 EBPM이라는 거는 그 개념 자체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미국 등지에서 그 정부 공공정책 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EBPM에서 말하는 건 성과가 입증된 정책에 집중하자,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 재정 효율화를 이루자. 그렇게 하면 정책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정책 도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이러한 EBPM의 사회 경제 부분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2022년부터 지자체,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자체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굉장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2024년 6월에 제주도에서 국내 최초로 사회성과 측정과 성과 비례 보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런 법적 기반까지 마련된 굉장히 선도적인 지역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도 저희는 예금보험공사, 서울, 보증보험과 같은 공명 공기업과도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앞서 우 회장이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는 국제적으로도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 일본 펀드레이징 협회와 함께 일본 최초로 사회성과 비례 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본 거에 조금 이어지지만 세계 무대에서도 저희 그 사회적 가치 측정과 보상이라는 이 모델을 선도적 모델이다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또 WPA 게이즈라고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핵심 파트너로 저희 기관이 선정이 되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지난 1월에 또 공동 보고서로 발간이 되어 국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단순한 지원 제도, 단순한 지원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성과 중심의 차등 지원 체계 실행 도구로서 저희는 SPC가 좀 적절한 정책 도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성과 기반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재정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 제고 이러한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보조금이나 기금과 같이 이런 지자체 예산 운영에도 이 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생력 있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
성과 비례 보상 제도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이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성과를 측정하면 신뢰가 생기고 이 성과에 보상하면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앞서서 제가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제주도는 그 변화의 출발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도 만들고 제도적 기반을 만든 이 선도적 지역인 제주도. 근데 이제 이 조례 위에서 그 구조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논의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이렇게 단순히 더 많이 주는 모델은 아니고요. 기업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회 혁신이고 지역 혁신의 출발점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에 저도 문구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였어요. 어제의 방식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듯이 이 성과 비례 보상이라는 이 정책 구조 전환에 대해서 함께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그 측정이라는 것은 결국 측정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영향력과 어떤 활용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성 그 CSES의 어떤 10년간의 10주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0년간의 노력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은 제주에서도 작년부터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사례를 좀 이제 들어볼 시간인데요. 지난해 사회성과 보상 사업의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사회적 기업 일배움터의 사례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을 먼저 좀 준비해 주시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대표님 모시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일배움터 청년 장애인들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우리의 속도로 일하며 모두가 행복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배움터는 청년 장애인들과 직업의 기회를 공유하는 따뜻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알쌈을 7개는 택하전. 네, 7개만 포장이고 나머지 3개는 먹고 가요. 맛있고 정직하고 재료가 보면 알잖아요. 즉석으로 아주. 자, 왜 우리 여기 단골인데? 우리 한동안 여기 꽃도 줬어요. 꽃. 꽃 사고 커피 마시는 카페 플로베에서는 매주 로스팅한 신선한 유기농 원두로 만든 맛있는 커피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두를 재우는 것입니다.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레시피대로 제대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올 때마다 항상 너무 친절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라 커피를 볶는 장인입니다. (100%) 건강한 유기농 생두를 2번의 까다로운 핸드픽을 거쳐 스마트 로스팅 솔루션으로 볶아낸 최상의 원두. 플로베 플러스는 일배움터 청년 장애인들이 직접 로스팅하고 판매하는 친환경 유기농 커피 브랜드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생두예요. 저희 일배움터에서 유기농을 선택한 이유가 우선 이제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어떤 저의 마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화학 비료나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그 3년의 기간을 거쳐야지만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 좋은 거는 새들도 좋아하고 벌레들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생두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일일이 썩은 거 그리고 상한 거 그리고 약간 깨진 것들을 다 골라내서 1차 핸드팩을 진행합니다. 바로 그게 지금 생두를 핸드팩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원도에서도 보면은 이제 열을 가했을 때 골고루 열이 전달되지 않아서 타버린 것, 흡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로스팅 하기 전에 발견되지 못한 어떤 약간 그 덜 성숙된 콩을 퀘이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로스팅된 과정에서 좀 약간 이렇게 연한 색을 띠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시 2차 핸드픽에서 다 또 일일이 골라내서 까다롭게 이제 그 엄선된 것을 저희가 이제 포장한 것이 플로베 유기농 커피입니다. 예. 이 꽃이 많이 파야 그 저희 사람들 본 것도 많이 봤고요. 꽃하고 저희 사원분들이 꽃을 만지면서 어찌됐거나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제 작업을 하면서 꽃을 보면은 저희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또 잘 자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성취감도 있고,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원분들이 일일이 관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꽃이 잘 키워서 자라고 피고 하는 걸 보면서 예쁘다 하는 이런 감정도 생기지만 내가 해냈다 하는 그런 성취감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원들이 열심히 키운 꽃을 주민센터에 심어서 그 돈으로 저희 수익 창출을 하고 그걸로 우리 사원들이 월급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 주민센터랑 뭐 도의회, 도청, 뭐 시청 이런 학교 원래는 특히 학교에서도 또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장애인 이제 일자리 창출에 다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꽃을 심고 물을 주고 물 주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계속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돌아다니면서 꽃이 잘 폈나를 본 다음에 이 꽃이 여름까지 아니면 가을까지도 갑니다. 이런 화분도 한번 씻어주고,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 오는 것처럼요. 비 오는 것처럼 살살이요. 네. 물을 줬잖아요. 네. 꽃들이 뭐래요? 꽃들이요. 웃었어요. 바닥에 물 다 줘? 지역 사람들이 지나가면 보실 거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꽃들 잘 자라. 다음에 물 주러 올게.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피고 깊은 맛의 향기로운 커피가 탄생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오랜 시간 전념하고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빛나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인입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네, 영상의 이제 기업 일베홈터의 주인공이시죠. 네, 오영순 대표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베홈터 사회적 기업 일베홈터 대표 오영순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서 일베홈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일베홈터는 청년 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출근이 즐거운 최고의 직장을 실현해 갑니다. 우리는 존중, 연대,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람과 자연을 아끼고 모든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지향합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일베홈터의 소셜 미션입니다. 일베홈터 연역입니다. 2005년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 운영을 시작했고요. 2008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화해사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 최초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플로베를 오픈하면서 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3회 연속 최우수 시설로 인정받았고 2023년 이후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대상 최우수상, 노동정준 문화조성 우수기업, ESG 경영 전체 부문 대상, 전국 아마존 웹 서비스 우수 사회적 기업 선정, 전국 장애인 복지 현장 실천 우수 사례로 인정받는 등 다양한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7년에 22명의 중증장애인 사원으로 시작해서 2025년 현재 구성원 64명 중 72%가 일베음터 중증장애인 사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꽃을 매개로 한 일베음터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2020년부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월 급여 끝전을 모아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요. 청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업에 환경운동을 접목시켜서 환경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봉사동아리 플로벨을 배달하는 청년들은 매월 4.3 후유장애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꽃과 마음을 나누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일베음터에서 근조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카페를 매개로 플로베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과 기부 활동, 다회용 컵 대여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등 일베음터 저희가 카페에서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성과 인센티브 측정 결과입니다. 예, 앞서 소개한 다양한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일베음터는 약 3억 9천만 원의 규모의 미보상 사회성과를 창출했고 제품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 고용과 돌봄의 전체 성과의 9할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단일 영역이 아닌 외부 협력과 환경보호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나눔까지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사회성과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사회적 농업을 기반으로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장애인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꽃을 가꾸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그 그림을 한 권의 책으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꽃이 피었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이 말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꽃과 커피 사업에서는 더 이상의 고용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생각의 틀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일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일을 맞춰보자. 그리고 장애인들의 그림 그리는 강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림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고민은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만나면서 현실적인 일자리 모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올해 일베음터는 콘텐츠 제작 사업을 시작했고 그림에 재능이 있는 중증장애인 6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사회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 숫자는 결과를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변화는 청년 장애인들의 일자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변화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애인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의 성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신 오영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바로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마이크를 가톨릭대학교 라준현 교수님께 전달하여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나준영 교수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분들께서는 무대에 준비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님, 주식회사 모어덴의 최희연 대표님,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정순 과장님이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약간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돼서 30분 내로 좀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라준영입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 가치연구원하고 SPC 사업을 같이 해왔습니다. 토론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SPC 사업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보조금제도 다른 건데요. 일단은 사후적 보상이라는 거, 사전적 지원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례성입니다. 그래서 창출한 성과에 비례해서 보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도가 없습니다. 캡이 없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비례적 보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게 보조금인데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경영자들이 판단해서 그 기업에 정말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특성이 기존의 소위 사회정책에 사용하는 보조금제도와 다른 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SPC의 효과성, 타당성에 대해서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최영준 교수님 연세대학교에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최희연 모겐 대표님, 그다음에 정순 제주도 소상공인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술적인 의미에서 먼저 최 교수님께서 실제 SPC가 기존의 제도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미 앞에서 이제 발표해 주시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SPC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난 화요일에 저희 그 용인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호스피스 병원 의사 선생님이 1년에 한 400명에서 600명 정도를 이제 떠나보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의료계에서 가장 저평가되는 그런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일이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다. 실제로 모든 통증은 사실은 다 잡을 수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스럽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잘 그리셨던 분들은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하게 하고, 시를 쓰셨던 분들은 시를 써서 가족들과 함께 낭송이나 시집을 만들어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가족들과 그동안 맺혔던 것을 완전히 풀고 세상을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런 그분 한 분을 넘어서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이 임팩트를 정말 우리 사회가 안다면 이 호스피스를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성과가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건데, 이제 이런 말씀하실 때 사실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마치 저희가 돌봄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있지 못하시는 것처럼, 돈은 받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때문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성과라는 개념, 임팩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손에 잡히게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냥 책에는 중요하다고 나오지만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성과라고 하는 것을 손에 잡히게 해줌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할게요 라고 하는 계획서에 기반해서 누군가를 지원하고, 또 그 계획서는 그래서 엄청나게 길고 아름다운데 나중에 뭐 결과 보고서는 한 장, 그러면 끝.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뭐 성과는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패러다임을 좀 크게 전환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사실은 그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자꾸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정말 도움이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주에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생태계가 뿌리채 막 흔들리고, 뭐 어떤 있었던 사업이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너무 중앙정부도 포함해서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보여줄 수 있다면, 그냥 뭐 누가 친해서 주고 뭐 그런 것도 없겠습니다만, 좀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들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과 중심, 성과 중심을 함으로써 저희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일단 사회적 생산성이나 혹은 재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더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최 대표님께서 기업 현장에서 여러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들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 SPC가 어떻게 특별하게 달랐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 세션에 참가하면서 교수님 옆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교수님께서 중간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에는 저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만 진행하는 이 지원 사업이 하나에 약 400개가 넘죠. 민간 기업까지 하면은 뭐 수백 개가 될 텐데, 이 기업과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명확한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지원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장의 페이지를 해서 한 달을 밤을 새서 내고 선정에만 목이 매죠. 그래서 막상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계획서에서 썼던 내용보다는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까, 에만 목을 맨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업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회 성과는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줘요. 우리가 성과를 낸 만큼 우리의 어떤 베네핏 프로필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조산모사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효율성이 있는 성과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학보다 졸업이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지원 사업들도 이런 패러다임은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벤치마킹해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시간상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SPC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기존에 보면 저 학교에서 이제 각종 국고 사업들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계획서 만드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 4년 전에 학교 보직을 해가지고 국고 사업 240억짜리를 하는데 50일 동안 매일 1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계획서를 쓰고요. 실제 그 돈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최의원 대표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정순 과장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 제주도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SPC 제도를 도입하게 됐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도가 2024년 3년부터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입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사회적경제센터, 우리 사회적 기업 협의회 등 민간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 인센티브를 해보자는 이제 취지가 있었고, 협업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24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적 기업 정책이 축소되는 외부 환경 변화가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적극적인 시도를 저는 견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서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기존의 보조금 방법은 지원 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기업이 계획했던 예산이 성과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검증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사회적 성과 인센티브는 우리 오연순 대표님께서 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발달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살펴봤듯이 이런 성과가, 인센티브 성과가 도민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데 저는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존 정책이 사전 지원 중심이었다면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성과를 내면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후지급형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의 보조금 방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적 가치 측정을 화폐 가치화하는 일을 한 17년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를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직관적이죠. 이해하기 쉽고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경제활동의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폐 가치화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정 의사 결정을 할 때 분수를 만들 수 있죠. 인풋분의 아웃풋. 그렇게 해서 사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간의 소위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무척 반가웠고요. 다음 주제, 미리 주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우리 SPC의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먼저 우리 최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어났다고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셜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기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 이른바 이제 사회 혁신 기업들은 일반 영리만을 아니면 영리 위주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명확한 자기가 가진 미션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근데 우리가 영리만 가지고 본다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일배움터의 사례를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우리가 단순히 값싼 노동력만을 원했다면, 효율성만 따졌다면, 일의 효율성만을 따졌다면 과연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의 목적은 노동비에 대한 절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목적을 갖고 사회 문제 해결을 어프로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좋은 재료를 써야 되잖아요. 그냥 값싼 재료를 써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값싼 재료를 값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재료를 좋은 적정 가격에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업 스스로도 중간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대표로서 많은 고민 중에 가장 큰 저에게 다가왔던 고민은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 컨티뉴 모어덴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나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도 이런 환경 문제는 자발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정략적 평가 기반으로 진행을 했다면 그 측정 가치가 명확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정성적인 가치, 예전의 말로 보자면은 어떤 CSR과 ESG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성적 평가만을 하다가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이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과가 일어나고 그것이 측정이 된다는 것은 경영 전반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어요. 고객에게도 더 많은 신뢰를 줄 수가 있죠. 명확한 측정된 가치로서 내부 스테이크홀더에게도 명확한 가치를 전달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무엇이 더 올바른 길이고 지속 가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PC가 우리가 측정과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측정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순 과장님께서 아마 지자체들은 재정 효율성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 관련된 정책의 재정 효율성과 관련해서 SPC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내 사회적 기업들이 한 150여 개 군데 있는데 사회적 기업들은 우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각자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가치 창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지 못한 구조 때문에 우리 사회적 기업의 활동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규모를 확장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오영순 대표님께서 작년에 4,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실제로 달성했을 경우에만 인센티브 형태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조금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재정 효율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에 있어서도 우리 제3의 독립기관이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조금 대비 성과 측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보태면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자체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사실 너무 노골적이 되니까요.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적 난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어 와도 되게 불확실합니다. 그런 불확실한 솔루션에 대해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근데 이런 사고적 보상 개념으로 가면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서 성과로 보인 기업에 대해만 보상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고요. 최 교수님께서 조금 더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SPC가 왜 사회 문제 해결에 효율적인 수단인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리에 취약한데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는데요. 뭐 사실 우리 유미연 팀장님께서 아까 발표해 주실 때 이미 사실 학술적 논문으로 검증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성과를 더 낸다라든지 고용에 대한 성과라든지 어떤 기업의 경영 성과 측면에서도 이제 좋다라고 하는 이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이제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아까 우리 대표님 하시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많은 우리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잘 손에 안 잡히다 보니까 자꾸 지치고 거기에서 자꾸 그만두고 이직하시고 이제 이런 좀 힘들어하시는 사실 그런 모습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과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직의 몰입이라든지 직업의 만족도라든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많은 그런 메커니즘을 경로로 해서 그것들이
기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추후 더 동기화된 좀 더 헌신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런 효과들이 저는 충분히 더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라준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화폐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서베이를 국제 서베이를 보면 참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청년 외로움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아무도 안 쓰시더니 청년 외로움이 우리 사회에 7조 원 정도의 비용을 냅니다라고 했더니 신문에 쫙 깔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복지부도 열심히 막 움직이시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어떤 화폐화라고 하는 게 때로는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선하게 잘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증적인 근거가 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 분야를 한 17년, 10년 같이 연구를 해왔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시장 원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걸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시장 실패가 불가피하거든요. 그거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만의 사회적 가치가 시장의 가격 기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SPC는 사실은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구에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서 실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사회 문제를 규모 있게, 혁신 있게, 혁신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원리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사회적 경제에서 그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SPC가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안 남았는데요. 지금 원래는 이제 질문이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역혁신과 SPC라는 주제였고 두 번째 주제는 SPC의 미래 그리고 제도화와 그다음에 정책화의 과제에 대한 질문을 제가 미리 드렸었는데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과 어떤 관계가 있고 앞으로 우리 SPC가 발전을 하려면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 조례 제정 후의 계획까지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꼭지로 질문을 주셔서 두 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일단 제주도가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협업해서 이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이제 업무 협약을 했고 2024년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최초로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24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4년에 8개 기업을 측정했고 올해는 2개 기업을 더해서 10개 기업에 대해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적 가치 연구원과 함께 우리가 1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억 원의 예산은 어떤 계획을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성과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사회적 기업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과 지표에 보면 환경 외부 성과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정평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오영순 대표님께서 하신 그런 발표 내용처럼 그 가치 측정의 그 모델을 잘 활용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서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24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이 돼야 되고 뭐 법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 또 인센티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 또 나석권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된다면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 널리 알려드리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해방 모델을 잘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 대표님께서 아마 지역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SPC 방식으로 우리가 지역 혁신했던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SPC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를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혁신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술의 혁신 기업과 사회 혁신 기업의 두 가지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지역 기반의 기여가 필요한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술 혁신은 오늘의 어떤 첨단 기술은 어쩌면 내일 되면 구식이 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 혁신은 내일이 되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을 겁니다. 지역 기반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떠한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지역 기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됐다면 그것은 다시 재투자가 되겠죠. 지역 내 재투자가 되고 더 많은 지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기업이 선정한 어떤 사회 문제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렉티브 임팩트가 창출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발굴한 우선적인 과제, 난제 등을 이제 기업들과 나누면서 이 문제를 공동으로 창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SK에서 지난 CSES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제주도의 지역 문제 발굴하는 JDC 등이 함께 더 많은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치가 창출되고, 그 지역 문제가 해결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우수 인재 등을 영입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지역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이 되면서 하나의 큰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커다란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께서 우리 그 지역 혁신에서 SPC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향후 정책과 제도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SK가 이러한 일을 하고 SPC를 이제 시작하시고 이렇게 성과 인센티브를 직접 재원을 마련해서 하신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좀 특별하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왜 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아직까지 좀 옛날 사고에 좀 제가 매몰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이제 이 우리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이 사실 한 기업이 계속 돈을 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 가면 관계의 문제라든지 돌봄의 문제라든지 뭐 경제의 문제라든지 고용의 문제라든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사실을 뭐 기업이 그것을 계속 돈을 대서 해결한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기가 쉽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공공에서 접목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좀 창의적인 고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이 공공과 그리고 지역으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 지원을 받은 기업이 더 잘하더라도 좋지만, 그렇게 그런 기업들이 늘어났더니 지역이 변화하더라라고 하는 그 에비던스, 그 증거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몇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고, 특히 제주가 굉장히 앞장서서 이걸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을 넘어서 이게 지역에 어떠한
다이나믹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창출한 성과에 대해서 몇 %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서 나가야 조금 더 한 발짝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준비된 질문은 다 끝났는데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제가 그동안 보고 느꼈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SPC 제도는 초창기 기업들한테는 크게 매력이 없습니다. 이게 거의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서 사회 성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있고 규모가 있는 사회적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 SPC를 도입하면 문제되는 게 딱 2개였습니다. 아까 4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한도 없는 보상, 두 번째 꼬리표가 없는 보상. 이 2가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예산 운영 지침들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보다는 기금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의 기업, 그다음에 지역의 우리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이 이 SPC 활성화를 위한 이름도 뭐든 좋습니다. 뭐 사회혁신 기금도 좋고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다 좀 더 자율적으로 이런 혁신적인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목표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회적 가치가 마치 탄소 시장처럼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센티브가 되려면 뭐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조세감면권과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제도의 조세감면권을 좀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약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이 성과 기반 보상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세특례법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그 개정이 조금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SPC 제도의 일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우리가 확인한 자리였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난제와 그리고 지역 혁신에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세 분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플로어에 계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 사회성과 보상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한참 부족하지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토론을 해주신 나주현 교수님 비롯한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지역 혁신을 위한 기대 또는 과제를 또 이제 안고 가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 나눈 바와 같이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제도화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누군가에게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회 제주포럼 제주도와 SK사회자치연구원에 제안하는 지역혁신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